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시장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금일 흐름은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33.86포인트, 약 0.36%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순환매가 나오느냐 아니면 차별화가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했을 때는 다른 섹터들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닝 시즌답게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 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하기 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났다면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하단권역이죠. 저점을 이탈해주지 않고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은 한번 다음 주정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순환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도 섹터들도 선별적인 그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죠. 이 흐름들은 다음 달 이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즉, 지수는 급등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흐름은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포커스로 좀 맞추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요, 경기 민감주죠. 그리고 지수방어주 섹터죠. 내수 섹터, 바이오라든가 제약, 내수, 유통 sek터들 이러한 종목들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대형 섹터들도 그래도 약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포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수 섹터들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는 그런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을 한번 고루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양시장이 모두 괜찮았습니다. 결국은 변동성 구간이 나왔고, 제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예상치 않은 목요일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상승 가닥 속에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변동성이에요. 지금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빠지고 어제, 전일 코스피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전일 나왔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코스닥에서 또 코스피로 갈아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옳은 얘기일까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며칠째입니까, 지금? 한 달 내도록 보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 코스닥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흔들리는 매매 하실 거면 시청자들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빠른 매매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코스닥, 이런 식의 매매는 결국은 시청자분들의 돈만 녹일 수 있다는 것도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조차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군은 꼭 쥐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한 해 수익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린 부분이지 여러분들의 심리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이 종목 갈아탔다가 저 종목 갈아탔다고 결국은 증권사 좋은 일이죠. 수수료만 나갑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집 대출 규제 완화가 됐습니다. 이 집 대출 규제가 완화가 바로 이제 최경환 노믹스의 어떤 주요 부분인데요. DTI가 완화가 되면서 집 나간 펀드 자금, 이거 좀 말이 웃깁니다. 그죠? 집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니까 집 나간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강한 상승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상승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과중에 중간에 좋은 호재거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명분을 잡은 겁니다. 이제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자, 어디까지 갈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꼭 쥐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전일, 자, 이거 예를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MDS 테크입니다. 전일 좀 빠졌죠, 그죠? 그러나 바로 오늘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죠, 그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좋은 종목은 쥐고 가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라고 좋은 종목 아니고 중소형주라고 위험한 종목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8월 중순 국내 원격 진료 통과 승인 수혜주입니다. 예, 두 번째 곡이죠. 가정용 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 헬스케어 쪽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LG전자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77,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정고점에 대한 매물수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77,000원짜리대라면 뭐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8만원 언저리까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83,000원대 이 자리대를 한번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한 7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요새 SK하이닉스 문의 전화가 많네요. 자, 45,500원에 비중 30%라고 4008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SK하이닉스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요, 제가 4만원부터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그 이후부터 지금 줄곧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올 때는 점을 찍듯이 이렇게 갭 상승을 하고 거의 움직임 없고, 갭 상승하고 움직임 없고,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들이 하나씩 출회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음봉은 굉장히 짧아요. 단봉들이 출회가 됐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 음봉들이 좀 음봉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은 바로 이제 둔각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더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에너지 축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 해갖고 응집이 된 상황에서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횡보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횡보 자리대가 지금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47,500원대고요. 자,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42,000원 부근입니다. 52,000원 부근이죠. 그 47,500원과 52,000원 사이를 조금만 더 횡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자, 명확하게 지지되는 자리대도 명확히 보입니다. 47,500원을 쉽게 깨지 못합니다. 살짝 깼다가도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 점은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길게 보시는 그런 전략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하이마트를 매수하셨습니다. 67,8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67,800원짜리대 만약에 최근 근래에 며칠 사이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를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점이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고요. 금일 형성돼 있던 저점이 최근 3거래일 전에 형성됐던 저점과 일치가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중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잘 돼야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6월 초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죠. 62,000원짜리대,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짧게 보게 된다라면 약 7만원 정도 부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동국실업인데요. 3,890원에 비중 30%라고 9151님 남겨주셨네요. 자, 잘 들으세요. 동국실업은 지금 최근 들어 좀 주목을 받다가 한 이틀간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자, 이 명확한 자리대가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지지를 형성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 단기적인 지지대가 여기입니다. 바로 3,600원대인데요. 이 점이 지지가 되면 지금 주봉의 중심선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성장성도 조금 갖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폭발적인 성장성은 아니라는 점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 이 고점대 영역에서 자꾸 밀려 내려오는 것은 결국 폭발적인 성장성,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승장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을 고려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전 고점대 영역인 4,300원대까지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굳이 손절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을 매수하셨네요. 16,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고점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담스러운 요인들은요. 신용 비율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는 신용 비율이 7%대에 육박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게 된다면 신용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하반기 때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일단 좀 러프하게 14,000원 정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000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5,000원, 14,000원 중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한 번쯤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20%니까 약 한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단가는 조금 15,000원대 중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올 겁니다. 초중반까지.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17,000원대에 추가 매수한 물량을 매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약 한 18,000원 정도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AK홀딩스 65,100원에 비중 50%라고 0437님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이걸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을까요? 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 AK홀딩스를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구간이 어디였는가 하면 4만원대 부근이었습니다. 바로 2013년도 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줄곧 지금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는데 굳이 이격들이 자꾸 벌어진, 즉 일봉으로 보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고 지금 자꾸 둔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만 둔각을 만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주봉이 이제 둔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이걸 잘 참고해 보세요. 올라올 때 장대 연봉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장대 연봉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벽한 둔각을 만드는데, 이 둔각에서의 뚜렛이 나타나는 특징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확대를 해보면, 자, 박스권 형태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 61,000원에서 7만원 사이인데
이걸 한 번 더 터치하게 되면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이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꺾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분명히 관리 자리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애경 그룹이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다 할지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봉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인데 59,200원을 깨게 되면 종가상이죠. 그걸 깨게 되면 손절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좋은 종목군들 밑에서 사는 버릇을 가지세요. 지금 여기 위에서 사는 것은 장대 연봉이 자꾸 출회되는 구간에서 사는 것은 결국은 둔각을 만들 때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디어 내일이네요. 내일 바로 7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가 대구로 갑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의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아마 대구 분들 호응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스테크 오이솔루션,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환호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자,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대신 주차비가 유료니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요. 자,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주 유양 비엔유가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하이케어레이디아 중국 승인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IT 인프라 사업이, 이 IT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예, TV 소리 줄여주세요, TV. 네. 끄세요, 그냥 확. 예. 예,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오위즈 게임즈. 네오위즈 게임즈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19,000원에 80%. 19,000원에 80%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아이고, 실적이 네.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그러면 팔아야 되나요? 일단 지금 그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밀렸었어요. 그죠? 주가가 뭐 4만원대에 있다가 15,000원도 깨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네. 근데 이거를 19,000원에 80% 비중을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일단 크게 욕심은 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 2만원 정도가 좀 오게 되면, 네. 2만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 정도를 좀 줄여주세요. 비중이 너무 80%는 너무 많으세요. 네. 2만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한 23,000원 정도 때까지만 좀 보세요. 근데 사실 내가 이거 산 거에, 네. 여기 옆에 여 전문가들이, 네.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진단하는데, 21,000원까지를,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은 18,000원에 샀는데 잘 샀다고, 네. 21,000원까지를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나도 그래서 샀어요, 사실은. 네, 그럼 2만원이나 21,000원이나요. 그죠? 또 21,000원까지는 된다고요? 80% 비중이시니까요. 만약에 2만원 부분까지 왔는데 또 빠져버리게 되면,
예. 쭉 밀릴 수 있어요. 17,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만원 부근 올라오게 되면 절반 예. 정도만 좀 줄여주세요. 차익을 챙겨놓고 예. 나머지만 추가적으로 가면 2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예. 나머지만 예. 그렇게 좀 끌고 가보세요. 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전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예. 네, 화이트 진로, 단기적인 거하고 장기적인 전망 좀 부탁드려요. 장기 전망요. 네, 이거 얼마에 들고 계시죠? 22,300원이요. 비중은 얼마 되세요? 20%요. 20%. 술 많이 드세요? 네? 술 많이 드세요? 아, 조금요. 아, 조금 드시죠? 네. 예, 저는 술을 아예 안 먹습니다. 많이 그래서 드세요. 이런 진로, 하이트 진로 이런 주식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술을 안 먹으니까 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자,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경기가 살아 돌아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아직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경기가 네. 좋아지든 나빠지든 지금 하이트 진로는 최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경기가 불안해져도 술이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또 술을 많이 먹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GDP가 잘 형성된 구간이 25,500원대 부근이에요. 그럼 이 25,500원대를 잘 지지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까지는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22,800원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올 거예요. 22,800원까지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여기 잔뜩 존재를 해요. 가격대가 바로 어디냐면 23,800원 사이. 그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 어느 정도의 중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1년 뒤에 아파트, 늘려갈 때 중도금 납입해야 되는 돈이다. 아니면 요거 6개월 뒤에 아들 등록금으로 내야 될 돈이다. 이런 돈의 성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를 하시는지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연말.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면 여기까지는 한번 보세요. 25,0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근데 가능하면 24,300원대 이상에서는 파세요. 연말까지 보셨다면. 네. 크게 많이 올라올 종목은 아니에요. 네, 옛날.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하이트 진로가 2012년도에 확 올라왔던 이유는 기억하세요? 네. 예. 그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싸이가 막 들고 나서 막 술을 막 뿌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쭉쭉쭉 올라왔는데 그게 광고 홍보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그만큼 이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줄줄줄줄줄 빠진 거예요. 왜? 그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맥주 거품 빠지듯이.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낄 만한 재료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중기적으로 보셨다 하시더라도 24,000원대 이상 거기서는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더라도 24,000원대 파세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IS 동서, IS 동서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3,000원에 50%입니다. 23,000원에 50%요? 예. 그러면 수익이 꽤 많이 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몰라서 전문가님한테 물어봅니다. 탄력이 보면, 예. 자, 요게는 한 차례 상승을 해줬다가 예. 횡보를 해줬죠. 예. 그죠? 예. 여기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쪽 첫 번째는 대부분 이렇게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통 첫 번째 횡보를 해버리게 되면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을 좀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보통 통상 그렇거든요. 보통 100%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요. 한 30, 한 5% 이상 나셨죠? 예. 그러면 절반 정도 줄여주세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절반 정도 네. 됩니까? 다음 이거 주에 혹시 대안주 보고 사신 거예요? 그때 대안주 아닙니다. 그 전에 샀습니다. 껴들 때 껴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절반 매도. 네. 다음 주에 절반 챙겨주시고 예. 만약에 3만 원이 이탈되면 다 정리하시고요. 아, 3만 원 이탈되면 다. 네. 그 다음에 절반 물량은 예.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월봉 차트 좀 볼게요. 예. 무상증자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예. 나머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때까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네. 만약에 4만 원이 이탈되면은 전부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길게 보면은 3만 5천 원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단 절반은 다음 주에 매도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절반. 네, 다음 주 일단은 월요일 날 일단 하고, 아시겠죠? 예, 3만 원이 만약에 이탈되면 전부 정리하고 이제 그렇죠. 절반 남아 있던 것까지 다 정리하시고. 예, 그러면 언제 3만 5천 원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 추세로 보게 되면 뭐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예. 바로 뭐 3만 원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부분들이니까 아, 그러면 3만 원이 이탈 안 하면은 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뛰어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번에 예. 서울 반도체를 48,8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40%인데. 예, 예. 이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들고 가야 할 종목인데. 예.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해갖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어쩌고 싶어갖고 이 대표님한테 한 번 더 의사를 여쭤보고 예. 제가 지금 행동을 취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이게 오늘 또 3% 정도 빠졌다, 그죠? 네. 근데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시에 지금 오늘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 한 46,000원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예, 예. 이게 지금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예. 조정폭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일봉인데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여기하고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에요. 요 앞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지금 또 요 자리 때 오니까 또 조정이 딱 들어오면서 산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지대 부근은 맞아요. 38,000원 초반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 빠지더라도 크게 안 빠집니다. 다시 들어올리는 자리 때는 맞는데 네.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주나 추천주로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상담에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강조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수급상으로서는 크게 좋지 못한 종목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뭐 네. 지금 굳이 손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LED 시장 자체도 성장 확대 국면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LED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 상가 건물에서 지금 소방 관련해서 점검이 들어와서 제가 LED를 전부 교체를 했어요. 이 LED 그러니까 이제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산업 전반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쪽에 쓰이죠. 산업 전반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실적도 안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정직한 회사다. 이거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장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크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장기 관점에서는 배당도 충실한 회사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 저점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저점을 찍을 것 같습니까? 시청자분의 자금 성격을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예. 장기로 뭐 몇 년씩 이상 들고 가실 자금이라면 예. 그냥 쭉 쥐고 가시면서 5만 원대를 노려보셔도 되고 예. 아니다 이게 뭐 내년에 당장 쓰여야 될 돈이다 아니면 예, 예. 혹은 뭐 예. 몇 개월 뒤에 당장 쓰여야 될 돈이다 싶으시면 예, 예. 단기 목표가만 딱 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단기 목표가 지금 42,3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그러면 제가 제 매수가 있으면 손해는 안 봐도 되겠네, 그죠? 예, 손해는 안 보셔도 돼요. 예, 기관하고 외인이 판다고 해서 같이 팔고, 기관하고 외인이 산다고 해서 같이 사갖고, 이때까지 수익 많이 보셨다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예, 그거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 단기간이라면 한 앞으로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개월, 예, 그 2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거래량으로 봐도요. 예, 예. 이게 크게 지금, 나쁜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굉장히 미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쉽게 회복을 할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쭉 올라갈 때 파시면 되는데, 조금 길게는 안 걸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참고. 예. 그럼 한 1, 2개월 안에 되겠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매수하셨네요. 23,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를 보시게 되면 큰 폭의 상승 그리고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잃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 N자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박스권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상단짜리 때는 27,000원, 하단은 약 2만원 정도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라면 약 한 24,000원 부근에서 매도하고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이다. 위닉스인데요. 24,000원에 5%라고 9910님 남겨주셨네요. 자, 5%, 위닉스 5% 정도 매수하셔서 들고 계시는데, 자, 자리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대입니다. 5% 갖고는 조금 비중 약하게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봉상 보게 되면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6, 7월 달 지금 밀리고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대를 잘 보시면 여기하고 두 군데에 어떤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8,700원 부근과 그 다음에 15,000원 부근, 여기가 강한 지지대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요걸 무너뜨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15,000원대에서 횡보가 나올 수가 있고요.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야. 그런데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연속 상승 구간에서 주봉을 아직 꺾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월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조정이 하나가 큰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무너뜨릴, 훼손시킬 만한 거래량이 전혀 수반이 안 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의 지지대가 지지를 정확히 받는 것인지 그것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자 15,000 아니요. 15,000원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죠? 18,10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네요. 31,150원에 비중이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LG그룹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인데 당분간은 조금 이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채워졌습니다. 33,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차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32,000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이 이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32,500원짜리 때, 종가 기준으로 32,500원대가 깨지게 되면 익절 처리를 하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대가 지켜지게 되면
약 한 3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요. 이 목표가를 요거 잡고, 이 익절가를 32,500원 정도로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23,500원에 비중 25%하고 0361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눈치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인수한, 즉, 한글과 컴퓨터가 인수한 회사가 있죠. 비인수된 기업, MBS 테크가 있습니다. 맛동산 테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맛동산 테크 얼마 이상까지는 꼭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인수한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게 되면 당연히 비인수된 회사가 주가가 잘 나게 되면 인수한 회사는 당연히 주가가 반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MBS 테크가 바로 이 7월 22일이죠. 화요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이 한글과 컴퓨터도 똑같은, 즉 수요일 날,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들고 가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자, 여기를 터치하게 된다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25,000원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그 밑에 구간을 잡아보시려고 하든가, 아니면 비인수된 기업인 MDS테크 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카보를 매수하셨어요. 8,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금일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본행제, LNG선에 대한 이 본행제 부분들, 수주가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목표 달성하기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카보를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요. 기관애들이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이 기관주에서 약 30만 주 가까이 좀 매도가 났는데,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그러기엔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요.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약 한 6,800원 자리대, 그리고 8,800원 이 자리대에 큰 박스권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8,2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일단 한 번쯤은 매도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예, 대웅제약 부회장이 최대 주주. 좋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원격 진료라는 중복 모멘텀이 있습니다. 야, 이거 좋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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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를요, 예. 20만 6천 원에 20%를 샀는데,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 6천 원에? 예, 예. 20%? 예. 지금 SK 20만 6천 원, 손실 좀 크시다, 그죠? 자, 제가 좀 실례됩니다만,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74살입니다. 74요? 74입니다. 74요? 네. 아이고, 어르신, 예. 자, 어르신, 제가 왜 연세를 여쭤봤는가 하면, 우리 옛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바람 잘 나는. 예, 그렇죠, 어르신.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 이 SK가요, 자회사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주회사격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그룹주들 쫙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강조드렸던 SK CNC, SK 네트워크스, SK 하이닉스, 자, 이 차트 보시면 전부 다 좋아요, 그죠? 심지어는 SK 케미칼까지 좋습니다.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SK주들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자회사의 지금 부분들, 즉 가지 많은 나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많은 자회사들 쪽에서 SK 쪽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유 쪽이고 이노베이션 쪽이잖아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 지금 갈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0만 원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팔고 좀 딴 거 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에서 팔기 힘들죠. 지금은 또 바닥권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 추가로 또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요. 근데 어르신 이게 지금 꼭 이 종목을 매수 안 해도 그 돈이라면 추가 매수하실 금액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먹어가지고요. 예. 이 보험회사 직원들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바지를 몇 개 쓰다 보니까 너무 지겹고,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 좀 낮출 수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낮출 수는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바로 빠져나오고 매수했는 금액은. 지금 구간에서 낮춰도 이게, 다음 달에 들기 시작하면, 많이 들면, 어르신 이게 17만 한 5천 원대 부근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빠져나오시겠어요? 추가로 들어간 건 빠져나오고. 예. 지금 있는 걸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되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가격대를 무너뜨리게 되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아니면 제가 어르신 한번 전화를 서울경제를 통해서 전화 한번 올려도 될까요? 예, 이 전화로 제가 아니면 전화 드리면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전화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IHQ를 네. 매수했는데요. 네. 2,869원에 하고 나서 보니까 자꾸 빠지네요. 몇 퍼센트 매수하셨어요? 30%요. 30%요? 예. 최근에 며칠 안 되셨나요? 어떻게 되려나? 이거 매수하신 지 며칠 안 되셨어요? 아니요. 한 달 돼가는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예. 그럼 한 달 정도 되면 수익이 나셨다가 다시 손실로 전환되신 건가요? 예. 자, 일단 보게 되면 IHQ 엔터주들이 나름대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예. 근데 IHQ에 대한 모멘텀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네. 그 기업의 지분은 50% 정도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올해 하반기 IPO를 좀 앞두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한류열품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누가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몇몇 이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 하반기 때 엔터주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덩달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지금 자리 때는 보유를 해야 되는 관점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2,500원 자리 때 깨져버리게 되면 2,200원 부근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5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절반 정도만. 절반 정도만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만 좀 지켜보시되,
예. 만약에 이게 2,200원권까지 이하권까지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예. 그럴 땐 차라리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사보세요. 예. 그러면 단가는 좀 낮아지겠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2,600원 정도,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그냥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800원 정도, 2,800, 한 50원, 2,900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오죠?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 이거 매도 하시고요. 예. 다른 엔터주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대범이.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버님? 아, 네, 에코 플라스틱. 아, 에코플라스틱. 예, 3,400원에 60% 안 되는데요. 3,400원에 예, 예. 60%. 예.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셨어요? 아니, 가다 보니까, 누가, 가신 분이 한 5%나, 매입했다 가고 그래가지고, 잘 간다고 내가 봤는데, 잘못됐네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좀 비싸게 사셨다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 에코플라스틱을 좀 강하게 얘기 드렸던 때가 4월 말쯤이었습니다. 2014년도 4월 말쯤에, 자, 올해 4월 말쯤이죠. 2,600원대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살짝 빠졌다가 지금 큰 폭의 상승이 왔어요. 저희가 2번 정도 벌써 차익 실현을 했고, 지금 2번 정도 또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게 지금 윗구간에서 에너지를, 즉 에너지를 모아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박스권의 형태를 주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분명한 성장성이 있고요.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단지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비싸게 잡으셨다 뿐이지 좋은 종목 잡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 여기가 딱 저점대 지지받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바닥 따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자리에 때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신다고요? 60%예요. 60%요? 예. 아이고, 더 추가 매수하기도 힘들다. 그죠? 아이고, 지금 저걸 손절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예, 손절은 하지 마세요. 손절할 종목 아닙니다. 성장성이 있어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셔야 되느냐? 일단은 3,400원대가 매수가인데요. 예. 요번에 3,400원을 뚫게 되면 이게 전 고점대 영역을 뚫고 4,000원대 부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세요. 이건 단기로 보는 종목 아닙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수하는 종목이지 단기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예. 뭐 마음은 예. 갑갑하시겠습니다. 예.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이런 거 못 들고 가세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경상도 스타일로 하다가는 쪽박찹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경상도 남자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쪽박찹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들고 가세요. 충청도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이 인성정보였네요.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강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오후 2시,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하고요. 참가비 무료고, 그 다음에 주차비 유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역시 부산일보죠. 영남일보, 부산일보, 이렇습니다.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하는데, 자, 참가비 역시 무료고 주차 유료입니다. 그 점 참고하신다면 두 군데 다, 자, 차를 들고 오시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와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